안녕하세요. 오늘은 6차시 육류의 등급과 부위별 특징에 관련된 수업 내용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육류의 등급별 판정 기준과 부위별 조리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육류의 등급 판정 기준, 어떻게 등급을 나누게 되는지, 그리고 각 부위별 조리 특징, 식감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도 볼 거고요. 조리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도 수업 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등급제와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축산물 등급제는 주요 축산물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정해서 품질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축산물 등급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결과를 활용해서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률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요. 축산물 이력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소, 돼지, 닭, 오리, 달걀을 도축부터 판매까지 그 정보들을 모두 기록 관리해서 위생 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이력을 추적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축산물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소의 종류, 성별, 누가 어디서 이런 것들 내용들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육류별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저는 닭고기, 그리고 달걀 이렇게 다뤘는데요. 먼저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을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축산물에 따라서 축산법에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 판정 받은 후에 유통되고요. 육질과 육양의 등급으로 약 두 가지의 등급으로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그래서 고기의 품질 수준, 질이니까,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고기의 양. 그래서 육질 등급 같은 경우는 근내 지방도, 마블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질 등급을 나누고 그 근내 지방도에 따른 예비 등급을 기초로 품질을 종합해서 판정한다. 그래서 툭불이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들 등급 표시가 나뉘고요. 양에 따라서는 등지방 두께라든가 등심 단면적, 도체 중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육량 등급을 나눈다.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나누게 되고 학생들에게 요거 두 개 구별하라 그러면은 잘 구별해요. 아이들 마블링 잘 되어 있는 거 기름이 육류 중간중간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름이 치우치면 그 부분을 먹을 때 어, 식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고르게 살코기 중간중간 꽃이 피듯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마블링이라고 아이들 잘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등급이 높게 판정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등급 판정이에요.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라 역시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매할 경우에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등급을 잘 확인하지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등급이 기재되어 있나요?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좀 저거 하는데요. 1차 규격 등급과 2차 육질 등급 판정을 거쳐서 최종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차 판정은 성별, 도체 중량, 그리고 등 지방 두께 이런 것들에 따라서 1차 판정을 하게 되고요. 외관의 비육 상태, 살찌게 이제 키우는 거에 대해서 비육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삼겹살의 상태, 지방의 부착 상태, 그리고 육질에 대해서는 지방 침착도, 육색, 지방색, 육 조직감, 지방질, 그리고 결함은 뭐 이런 것들로 2차 판정을 나눈다. 그래서 세 개의 등급으로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고 지방의 두께, 껍질의 두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요. 그래서 삼겹살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삼겹살도 지방의 두께가 뭐 1cm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반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 판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도체의 외관, 비육 상태 살찐 정도, 그 다음에 지방 부착 정도,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그 다음에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닭고기 상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이 좋은 닭고기, 그렇지 못한 닭고기, 이런 것들 구별하고, 닭고기의 품질 등급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요즘에 잘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호수로 많이 나누죠. 뭐 7호 닭이냐, 뭐 10호 닭이냐, 아이들 당연히 크기가 클수록 호수가 많이 나간다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달걀입니다. 달걀의 등급 판정은 어, 달걀은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등급 판정하게 되는데, 외관 판정과 투강 판정, 그리고 할랄 판정 이렇게 통해서 세 개, 하나, 둘,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외관 판정하고 투강 판정하고 할랄 판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되고,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요. 중량에 따라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그래서 보통 특란, 대란 많이 유통되고 있죠. 요거는 다음 차시에서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달걀 껍질에 나와 있는 표시되어 있는 이 번호와 숫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래서 등급 판정 여부와 언제 산란했고, 그 다음에 농가 고유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사육 환경 번호, 어떤 상태에서 그 닭이 알을 낳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등급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나오셔서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쉽게 잘 보지 못하는 이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축산물 품질 평가사 직업 소개 영상의 길이는 조금 길거든요. 발췌하셔서 보여주셔도 좋고, 학생들과 요거를 보셔도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소개해드린 영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신문 기사인데요.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기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부위는 다르겠지만 원육의 특징을 살리는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한 요리로 폭넓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리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나 봐요. 이탈리아 요리점에서 오너 셰프는 국내와 해외의 돼지고기 소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비선호 부위에 대한 인식을 꼽았대요. 우리나라 소비자는 퍽퍽한 식감과 삼겹살, 목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삼겹살, 목살을 굉장히 희망하고요. 이 퍽퍽한 식감의 뒷다리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겹살, 목살 등 부드러운 부위를 선호하는 반면에 외국에서는 비선호 부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서 육류의 소비가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육류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좋아하는 부위가 당연히 삼겹살, 목살, 뭐 그 뒤에 이제 뭐 갈비 뭐 이렇게 가는데요. 먹지 않는,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 편차가 너무 심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수입해서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소비가 되지 않는 건 또다시 보관해야 되는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이래서
비선호 부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심해서 이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선호 부위와 비선호 부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문제도 아까 말했듯이 보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류에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목살이나 삼겹살의 가격 자체가 얘네가 높게 측정되죠. 왜냐면 소비가 많으니까. 자, 한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삼겹살 1kg당 평균 도매 가격은 17,000원. 뒷다리살 1kg는 4,950원으로 가격 차이가 3배 이상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삼겹살보다 뒷다리 부위가 더 많이 나오는 데 비해 삼겹살, 목살처럼 구이용 부위의 소비가 많은 것이 이 같은 가격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 셰프는 국내에서도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한다면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여 비선호 부위 소비를 확대할 수 있고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이 셰프는 국내 육가공 업체와 레스토랑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소비자가 특정 부위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메뉴 개발. 요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치우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거부감 없이 여러 부위를 즐길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기를 주로 구워 먹는 현재의 국내 육식 문화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조리법을 소비자에게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비선호 부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래요. 이 셰프는 국내 돼지고기 소비 시장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형태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아쉽고 다양한 형태의 원육이 생산되고 다양한 원육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가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돼지고기 소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 뒤쪽에 가시면 실습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실습을 하게 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뒷부분에서 실습이 있는데 그 부분 가셔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도축을 한 마리를 하게 됐을 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다 보니까 그 부위는 물량이 딸려서 수입하게 되고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보관하는 보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사람들이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여러 부위를 다양하게 맛있는 음식의 조리법으로 알고 있어야 이 다양한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요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내용들이 많이 실리는 그림이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많이 실리는데 아이들이 이거 내용 그림 나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삼겹살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배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겹살의 소비가 매우 많고 저쪽 서양에서는 삼겹살은 그 베이컨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산은 보통 짧게 끊고요. 국내산은 길게 끊어요. 왜냐면 삼겹살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삼겹살은 길게 끊기 위해서 길이를 길게 하더라고요. 유통할 때. 그리고 갈비살, 목살, 갈매기살, 안심 등심. 안심 등심 같은 경우는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죠. 그래서 담백한 부위. 그래서 뭐 돈가스 같은 거 할 때 보통 등심 안심으로 많이 이용하고 갈매기살은 네, 횡격막 밑부분이어서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죠. 뒷다리살, 앞다리살 나와 있네요. 족발로 하더라도 뒷다리살이 훨씬 더 싸죠. 앞다리살에 비해서. 그리고 전지, 머릿고기. 씹히는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항정살, 기름이 많은 부위. 그리고 사태, 족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 학생들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부위별 그래서 뭐 어떤 참고 자료에 보면 갈매기살이 어디에 이용되고 뭐 어떤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아까도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등심을 꼭 돈가스에만 이용한 돈가스 또 뭐 있어요? 탕수육 이런 데만 이용하지 않고
다른 등심을 이용해서 돼지고기 등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이 소개된다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이 조리법을 가지고 등심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다른 요리들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육류에 대한 특징을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구성되어 있고요. 육류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식재료 중에서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식품이다.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대신에 잘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및 냉동 상태로 운반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선택한다. 도축 직후에 육류는 사후경직으로 근육이 수축되고 질기고 맛이 없게 된다. 그래서 숙성된 것을 판매한다. 그래서 사후경직이 풀어지게 되는 거 이제 숙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잡은 후에 냉장 온도에서 며칠간 숙성된 것이 고기색이 선명하고 육즙이 많아서 부드럽다. 이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후 경직, 사후 강직 같은 말인데 도축 직후에 근육이 수축돼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현상. 숙성은 냉장 온도에서 저장해서 근육 자체의 단백질 요소에 의해서 자가분해가 일어나고 근육이 짧아지고 연해져서 그 맛이 증가하고 부드러워지는 현상을 숙성이라고 한다. 조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험 부분인데요. 돼지고기를 목살, 삼겹살, 갈비살, 앞다리, 안심, 등심 뭐 부위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부위별로 조별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먼저 보시면 육류별, 부위별 육류, 그 다음에 버너, 가스, 불판, 뭐 집게, 저울, 계량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판에서 고기를 구운 다음에 나오는 지방의 양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실험 방법은 각 부위별 고기를 100g씩 준비합니다. 불판을 가열하고 센 불에 고기를 올려 약 5분 정도 굽는다. 이거 뭐 불은 일정하게 맞추면 되겠죠. 고기가 타지 않도록 굽고 집게로 양면을 고르게 익히고 나오는 지방량을 계량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런데 가열 후 지방 함량 보기 전에 먼저 육안으로 보기에 지방 함량이 많아 보이는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위를 적어보게끔 시키는 거예요. 뭐 학생들은 당연히 삼겹살이 기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열 후의 지방 함량은 나오는 기름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요 돼지 기름이 이제 상온에서 굳으면 라든데 얘가 이제 고체 형태로 변한다. 뭐 이런 설명도 이제 끌고 가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들이 이 식생활교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안에 교육 연구용 자료뿐만 아니라 실험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도서의 소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식생활교실 요 사이트 안에 잘 녹아져 있어요. 이거 몇 년 전에 개발한 건데 요 식생활교실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요 실험이라든가 요 실험 말고 뭐 다른 유사한 실험들도 많으니까 그런 실험들을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 맞게끔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 해봤던 실험은요, 뭐가 있었냐면요. 요거는 육류 부위별 불고기 조리 실습인데요. A, B, C, D, E, F가 소고기의 각기 다른 부위들을 조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 양념장을 레시피가 일정하게끔 똑같이 그람을 재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 B에, C에, D에, E에, F에 각각에 있는 고기의 부위에 이 양념장을 부어서 불고기를 조리하는 거죠. 조리한 다음에 조리한 후에 관능 평가를 통해서 맛보고 향기 맡아보고 질감 따져보고 하면서 A, B, C, D, E, F를 관능 평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서술할 수 있게끔 썼어요. 근데 이제 활동지에 그냥 무작정 서술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단어 표현이 서툴러가지고 잘 나오지 않으니까 형용사적인 것들을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활동지 위에 써두시면 학생들이 그 형용사를 이용해서 어, 훨씬 더 쓰는데 편하고요. 만약에 글자로 풀어서 쓰는데 서술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뭐 예를 들어 순위를 매기게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질긴 정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순서에 맞춰 가지고 뭐 번호를 매겨보거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에서 원했던 결과는 뭐냐면 어, 구워 먹는 용도가 아닌 이후에 뭐 지금 여기는 불고기지만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A 부위나 F 부위나 C 부위나 E 부위나 양념이 들어가게 되면 질감에 큰 문제가 큰 이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감의 문제가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연육작용이라든가 뭐 물리적인 연육도 있고 화학적인 연육도 있겠고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실험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리적 칼끝으로 그 근육을 끊는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근육이 수축해서 몇 센치 줄어드는지 A4 용지 위에다가 그리게끔 하는 거. 그래서 얘 수축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 근육을 끊고 화학적인 이제 그 연육작용. 그래서 키위,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시판되는 그 연육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키위, 파인애플, 배. 요렇게 넣어가지고 어떤 게 연육작용이 훨씬 더 좋은지 순위 매기는 것도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거기서 얻었던 결론은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그 먹었을 때 우리가 상했을 때 그 느껴지는 신맛과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딱 먹었을 때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연육은 뭐 어떻게 어떤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요 실험에서는 부위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금 여기 A부터 F까지는 그 소고기인데 무조건 뭐 투불짜리 좋은 뭐 등심만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게 최고급 요리가 아니라 적절하게 부위별로 다양한 뭐 소스와 뭐 조리 방법들을 통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부위를 조리를 통해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소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육류의 가격이 부위별로 너무 편차가 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번 실험에서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그 학생들이 그 아까 나오는 기름을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기름은 실은 그 돼지 기름으로 볶음밥이나 김치를 먹거나 하면은 그 굉장히 맛있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그 나온 기름들을 실은 다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애들 굉장히 느끼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아무튼 그런 지방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이제 학생들 보고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일 수 있을지. 그래서 보면 닭이나 오리 등 이제 먹을 때는 껍질을 줄여서 먹으면 근데 이게 되게 저도 잘 알죠. 껍질이 맛있죠.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에서는 뭐 닭 껍질 튀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메뉴로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지방이 함량이 많은 껍질 같은 것들을 떼내고 살코기 위주로 섭취한다면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좀 제거하고 먹는다면 섭취 줄일 수 있을 거고 튀김보다는 구이, 그다음에 찜 이런 조리법을 이용한다면 지방 섭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 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더 아이들 보고 적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도축을 했을 때 한 마리에서 그 특정 부위의 소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위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들도 고르게 먹으려면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찾아보고 메뉴를 한번 개발해 보거라 라고 얘기하면 뭐 많이 잘해요. 그리고 저는 가장 무난한 골소스 넣고 볶는 돼지고기 숙주볶음을 이렇게 했는데 돼지고기를 뭐 간장에 졸여서 덮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족발덮밥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돼지고기를 이제 간장하고 설탕하고 해서 뭉근하게 끓여가지고 돼지고기를 푹 삶듯이 얘기해서 풀어지게 되면 그 이제 밥 위에다 넣고 이렇게 비벼 먹을 수 있게끔 해도 괜찮고 이런 학생들에게 소비가 적은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삼겹살, 목살, 또 갈비 이런 부분들은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제 뒷다리살, 여기 이제 기름기가 거의 없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리할 수 있는 메뉴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개발해 보거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것저것 휴대폰으로 정보 찾아 가지고 잘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차시 육류의 등급과 부위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학생들과 특정 부위의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서 알고 있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소비하자. 그리고 육류의 기름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6차시를 구성해 봤습니다.